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그날, 현주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분이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딸 지우가 아빠 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 진혁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다고 했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현주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진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현주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18살 딸 지우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고3 수험생인 지우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어요. 시어머니 미선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현주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주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현주야. 그때만 해도 현주는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이라고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 현주는 딸과 함께 빈소를 지켰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현주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이 현주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현주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주야. 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야겠다. 현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어머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미선의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현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저는 여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그만해. 미선이 현주의 말을 잘랐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 왔더라. 진혁이가 가입한 생명보험 수령인이 현주 너라면서. 현주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남편이 결혼 초에 정해놓은 거고요. 저는 그런 사실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돈 받아서 너 좋을 대로 쓰거라. 대신 이 집에서 나가고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라. 현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잘못한 거 없어.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젊은 사람이 혼자 살 리 없잖아요. 재혼하면 그 돈 다른 남자한테 넘어가는 거고. 현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 지우는요? 현주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우도 할머니 손녀인데 지우도 데려가거라. 미선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엄마 하나 있으면 애는 크는 거니까. 돈 있으면 뭐든 되잖아. 그 말이 현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지우는 숙제를 하다 말고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우리 보고 나가래.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왜 그래요? 현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돈 때문이라고 그 말을 어떻게 딸에게 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잘 모르겠어. 그냥 할머니가 혼자 계시고 싶다고 하셔.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분 아니에요. 현주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도 함께 울었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현주는 짐을 정리하며 집안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던 기억이 있었어요. 부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던 추억이 서려 있었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짐을 싸면서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현주는 작은 짐가방 2개만 챙겼습니다. 큰 가구나 살림살이는 가져갈 수 없었어요. 어차피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지우는 빨간 눈으로 가방을 끌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야 해요? 응, 가야 해.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미선은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현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앞만 보고 가자. 엄마, 뒤돌아보지 마. 우리 이제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야. 대문을 나서는 순간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발걸음을 옮기며 현주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강해질 거야. 지우를 지켜낼 거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그렇게 모녀는 집을 떠났습니다. 2층 창문에서 지켜보던 미선은 커튼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현주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진우가 너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미선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아. 내가 날 미워해도 괜찮아.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줘.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미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도 큰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모두 떠난 이 집에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외로움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현주와 지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선의 진심을. 집을 나온 첫날 밤 현주와 지우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좁은 매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옆에서 지우가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현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현주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곳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의 보험금은 있었지만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아껴야 했으니까요. 여기 고시원인데요. 방 2개 나란히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현주는 고시원을 둘러봤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주와 지우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에서 지냈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함께 써야 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지우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고3 수험생인 지우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어요. 현주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인 현주는 한 달간 휴직을 했다가 복직했어요.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현주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동료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현주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있었어요.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아이들을 보며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겠죠.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다 계시겠죠. 현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 들어오면 숨이 막혔어요. 벽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요? 옆방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면 끓일까? 또요? 지우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현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해주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주말에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밝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현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관리하고 퇴근 후에는 딸과 저녁을 먹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 현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렇게 따뜻했던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움도 밀려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주는 지우와 함께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한테 연락해요.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뭘 사과해? 제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내셨잖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도 아니야. 그럼 왜요? 왜 우리를 쫓아내신 거예요?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니까요. 지우야, 할머니는 우리를 버렸어. 우리도 이제 잊어야 해. 현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아.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현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자신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성적은 괜찮았지만 집중하기 힘들어했어요. 엄마, 저 공부가 안 돼요. 지우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자꾸 아빠 생각나고 할머니 생각나고. 지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현주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조금만 힘내자. 대학만 가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하지만 현주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지우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어요. 잘했어, 우리 지우. 현주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지. 2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현주와 지우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고시원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좁았습니다. 현주는 주말마다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에 작은 상담 부스를 차렸어요. 건강한 식단으로 가족을 지키세요라는 피켓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양 상담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당뇨 있으시면 이런 음식은 피하세요. 현주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선생님. 사람들은 고마워했지만 현주는 공허했습니다. 남들의 건강은 챙겨주면서 정작 자신과 딸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장사 많이 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현주는 웃었지만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내 등록금 벌어야지. 현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건강하신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을 미워하고 계실까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어머니가 아직도 그리웠습니다. 현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딸이 듣지 못하게 소리 없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가을, 현주는 여전히 주말마다 시장에서 영양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채소들로 국 끓이시면 좋아요. 현주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손님이 인사하며 떠났습니다. 현주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여기서 상담을 하니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콜록, 콜록. 약국 쪽에서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국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등이 많이 굽어 있었고 한 손에는 하얀 약봉지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저 할머니 많이 아프신가 봐. 현주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약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주워드릴게요. 현주가 약봉지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많이 변했지만 현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현주를 바라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주. 야. 미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5년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뺨은 깊이 패여 있었고 눈은 침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현주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 약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현주가 주운 약봉지를 보니 꽤 두툼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미선이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자신들을 차갑게 쫓아냈던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변해 있다니. 어머니, 혹시 현주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콜록, 콜록. 미선이 또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격렬하게요. 어머니. 현주가 미선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현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기침이 진정되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나 이만 가봐야겠다. 어머니, 잠깐만요. 현주가 미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움? 미안함? 현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잘 지내니?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현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벌써 그렇게 컸구나. 미선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주는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하나도 꺼낼 수 없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쫓아내셨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사세요? 혹시?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미선이 현주의 말을 막았습니다. 진우, 작은아버지는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바빠. 미선이 눈을 피했습니다. 현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걸까요? 어머니,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혹시? 괜찮아. 필요 없어.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정말 이만 가봐야 해. 현주야, 잘 살아라. 미선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미선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 아직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도.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현주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선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이 굽은 채로 약봉지를 꼭 쥔 채로. 현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현주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할머니를 봤어. 네, 할머니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 정말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지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아. 많이 야위셨고. 현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한테 가요. 제발. 지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엄마, 할머니가 아프시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를. 현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셨잖아. 그 말을 딸에게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제발이요.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주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조금만 시간을 줘. 그날 밤 현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선의 변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등 굽은 모습, 하얀 머리, 약봉지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던 모습.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다음 주말, 현주는 약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지난주에 여기서 약 받으신 할머니 아세요? 머리 하얀. 아, 미선 할머니요? 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시죠. 만성 위궤양이랑 고혈압 약 받으러. 혼자 오세요? 네, 항상 혼자 오시던데요. 약사의 말에 현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약을 받으러 다니신다고? 현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현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 번호가 그대로일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쉰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현주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주야, 왜 전화했니?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검진 있으시죠? 제가 함께 가고 싶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함께 가고 싶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다. 검진날 아침, 현주는 일찍 미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는 그 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이 황량했습니다. 예전에 예쁘게 가꿔져 있던 화단은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현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구들이 많이 줄어 있었고 벽지는 낡아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지만 코트가 낡아 보였어요. 가자.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현주는 미선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며느리예요.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미선이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현주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작은아버지는 왜 안 오셨어요?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빠서 못 와. 그래도 어머니 검진인데. 괜찮아. 내가 혼자 해왔는걸. 미선이 눈을 피했습니다. 현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위궤양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출혈도 있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으시네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나 봐요. 그게 미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좀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의사가 현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은아버지 댁에 가봐도 될까요? 왜? 어머니 상태를 말씀드려야죠. 미선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어머니, 그래도. 현주야, 그냥 집에 가자. 미선의 목소리에 무언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주는 혼자 진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예전에 알고 있던 곳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아내인 것 같았어요. 저 형수 현주라고 합니다. 작은아버지 계신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현주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이 왜 여기? 작은아버지,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왜 병원에 안 오셨어요? 현주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집이랑 예금 다 넘겼다면서요? 네. 무슨 소리예요? 현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형수님이 모시는 게 맞죠? 우리는 받은 게 없는데. 진우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는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형 장례 직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우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줄 거 없다고. 다 형수님 드렸다고. 현주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구나. 현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머니랑 연 끊었으니까. 진우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제발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럼 형수님이 모시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현주는 미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현주야, 왜?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작은아버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를 만났구나. 어머니, 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왜 다 줬다고 하셨어요? 현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우가 너를 괴롭힐까봐. 네. 진우 저 녀석이 형 죽자마자 재산 얘기만 했어. 너한테 받아내라고 했지.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너를 쫓아내고 진우한테는 이미 다 넘겼다고 거짓말했어.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진우가 너를 안 괴롭힐 테니까. 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를 쫓아낸 것도. 미안해, 현주야. 미선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았어. 어머니. 현주가 미선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5년간의 오해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왜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었으니까. 미선이 현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현주야. 정말.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오세요. 현주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모실게요. 미선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주야. 그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현주의 집으로 온 첫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미선을 맞이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할머니였어요. 지우야, 정말 많이 컸구나.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미선을 꼭 안았습니다. 현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이 방 쓰세요. 현주가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고마워. 너희한테 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현주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미선은 자신이 짐이 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려 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나는 괜찮아. 너희만 먹어. 어머니, 함께 드셔야죠. 현주가 미선을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은 식탁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지우가 반찬을 미선의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녀. 미선이 천천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현주는 미선의 식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위궤양이 있으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했어요. 내일부터는 할머니 전용 식단을 짜야겠어. 현주는 영양교사답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주는 미선의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위에 부담이 안 되는 부드러운 음식들로 구성했어요. 야채는 잘게 썰어서 죽으로 끓였고 고기는 다져서 완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현주가 미선 앞에 죽을 놓았습니다.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미선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맛있네. 정말 다행이에요.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현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미선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몸무게도 조금씩 늘었고 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는 날이에요. 현주가 미선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위궤양이 많이 회복됐네요.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요. 미선이 현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영양 관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현주와 미선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부러워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왜? 요즘 할머니랑 사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미선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지우의 말에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현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현주는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현주가 출근하면 집안 청소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미선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현주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김장 담가요. 김장? 벌써 그 계절이구나. 네, 셋이서 함께 담가요. 지우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세 사람은 시장에 가서 배추와 재료들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장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우가 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골고루 발라야 해. 미선이 옆에서 지도했습니다. 현주는 고춧가루를 적게 넣어 순한 김치를 만들었어요. 미선의 위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좋은데? 딱 적당해. 세 사람은 오후 내내 김장을 담갔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모두 즐거웠어요. 다 됐다. 지우가 환호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김치통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주는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으니 집이 더 따뜻해 보였어요. 예쁘네. 미선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미선이 자기 방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현주와 어린 지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봤어. 너희들이 그리워서.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도 함께 놓을까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그래. 현주는 옛날 사진도 액자에 넣어 새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거였어요. 완벽하네. 지우가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미선의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정말 기적적이에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위궤양도 거의 다 나았고 염증 수치도 정상이에요. 세 사람은 기뻐하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미선이 말했습니다. 현주야, 정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 미선이 현주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할머니 예쁘죠? 정말 예쁘다. 미선이 벚꽃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 현주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행복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구나. 세 사람은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선이 말했습니다. 현주야, 지우야. 네, 어머니. 응, 할머니.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정말 고마워.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현주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집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함께 영원히.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